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죠. 국정에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청와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재보선 직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으니까 2달 정도 된 거죠? 2달이 좀 안 됐습니다. 좀 안 됐습니까? 네. 자, 처음 이제 들어가실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노하겠다. 이런 말 했는데 하시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네. 제가 들어가서 직접 매일 회의 때마다 뵙고 놀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신 분이고 네.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네. 또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껴서요. 네. 저도 제 할 얘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또 많이 이해하게 돼서 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비판도 했어요. 참모들이 능숙한 아마추어라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의는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네.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늘 길을 열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고 네.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또 보이지 않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또 어떨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밖에서 저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선술이라고 봅니다. 네,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고 이제 받은 12명의 의원에게 대해 자진 탈당 혹은 뭐 출당 조치를 했는데 당 지도부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일감은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그동안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위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제 짧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정치 평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거 깜짝 놀랐고요.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좋으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부동산 정책 가지고요. 아직 이제 당 지도부가 양도세, 종부세 관련해서 안은 이제 정해는 놨는데 당내 반발이 있어서 아직 이제 확정은 못 하고 있어요. 청와대도 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를 너무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기조로 알려져 왔는데 청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큰 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졌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면 또 민심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줬고요. 네. 그런데 당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네.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네. 조만간 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죠? 큰 가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큰 격차라 그럴까요? 의견 네. 차이는 없습니다. 자, 전 국민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이제 여당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뭐 선별로 하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우선 전 국민 뭐 30억, 선별 뭐 20억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별을 시키던데 역으로 가보면요. 큰 원칙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두텁게 지원하고 네. 또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전 국민이 다 피해를 겪은 거기 때문에 또 위로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세세한 차이는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세수가 한 30억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네.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저는 근데 다 줄 거냐, 선별로 줄 거냐는 차이가 좀 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네.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가면 풀리는 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전 국민 30억, 네. 선별 20억 이렇게만 딱 대별하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사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놓고 뭐 광복절 특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혹시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면 관련해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면 대신에 좀 부담이 적은 가석방 이야기를 좀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아직 그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다, 뭐 사면이다, 뭐 어떤 분은 또 형집행 정지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은 특종을 한 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단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듣고 계신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자, 이재용 부회장과는 다른 트랙으로, 그러니까 다른 시기나 이러면서 다른 지금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도 저희가 뭐 받은 지침이 있거나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으면 제가 좀 명료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사건 아니냐. 네. 국정농단이랑 같은 사건인 경우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이분은 경제인이니까 또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분류도 하시던데 지금 저희로서는 어떤 가닥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제한적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지난주 조국 사태에 대해서 네. 사과를 했습니다. 뭐 여러 평가가 있는데 일단 송 대표 사과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 소신이 어느 정도 하게든지 선거에 지고 나면 네. 그 민심에 부응하는 반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당이 하는 일을 네. 당대표가 판단해서 하는 또는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는 일을 옳다 그러다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이 화제였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대통령 말씀하셨던 건데 대통령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이야기를 이제 자주 나눠 보시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제 네.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요. 네. 조국 장관이 그 장관직을 원했던 건 아니고 네. 대통령이 먼저 권유했던 입장이라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인간적 미안함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국민이 그런 인사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네. 한번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권유 때문에 말 못할 고초를 겪었으니 인간적으로 고뇌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지극히 저는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자, 당 이야기이긴 한데 대선 경선 연기하자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왜 웃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기하는 네.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정당에서 벌어지는 네. 일은 정당에서 판단할 문제고 사실은 네.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나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는 당정 간에 또 야당과의 충분히 소통을 하되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가 어떤 무심코한 일도 오해받을 수 있고 선거 개입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극도로 자제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야권 질문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야권 대선 주자 이제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등판도 이제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주자 1위인 상황인데, 자,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또 설사 선언한들 한들.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는 네. 크게 보면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랑 소통하고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만두고 정치인의 길을 걷겠다고 나가신 분에게 네.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 얘기도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있는 자리에서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걸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를. 네.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뭐 결과에 알 수 없지만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기도 합니다. 20대 요즘 MZ세대 이 정치 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지금 후보라 그래야 됩니다. 네, 이준석 후보죠. 후보는 저도 일찌감치 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10여 년 되니까 저렇게까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네. 사실은 이준석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라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 저런 신진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 정치인이 축축 성장해 가는 거는 크게 보면 저는 한국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네. 또 자극이 돼서 다른 정당들에게도 이게 확산이 되면 지금 저희 정부나 여당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네. 뭔가 미안함도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뭐 어렵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해보니까 네. 청와대 일이라는 게 참 많이 힘들다라는 개인적 소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조는 오로지 국면 보고 간다는 겁니다. 네. 정치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요. 또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저희가 엄정 중립을 지켜서 국민들의 좋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